안녕하세요, 마루직입니다. 오늘은 그 심리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상담에 이제 오신 분들이 이 상담 과정에서 심리검사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매체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이 심리검사를 요청하시고 또 좀 자기를 이해해보고자 아니면 이제 커플 간에 부부 간에 서로를 이해해보고자 이렇게 심리검사 후 또 해석 상담을 요청하시는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검사는 이 TCI 검사예요. 기질 및 성격을 검사하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지필용 검사일 때 쓰는 도구고요. 이제 보통 이제 또 온라인 검사를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똑같은 문항을 이제 핸드폰으로 체크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검사하면 이제 결과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하위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프로 나와요. 네. 이 검사에서 말하는 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부분 플러스해서 6세 이전, 조금 범위를 좁게 하면은 3세 이전에 주 양육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엄마 아빠하고의 관계 경험이나 양육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게 이제 기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국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인내력. 유형을 구분할 때는 요 인내력은 빠지고요. 요 인내력이라는 거는 이제 기질과 성격에 같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요 인내력 자체의 의미도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이제 그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요 기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살아왔는가, 적응하고 살아왔는가, 또 나와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확장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질은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수용해야 될 부분이고, 이건 내가 조절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당뇨병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약을 드시고 계신데, 그러면 아마 저는 유전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면 인해서 체중 관리도 더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음식 같은 것도 더 조절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나의 기질을 알고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관계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하고의 관계, 또 세상과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조금 유연성 있게 또 나를 잘 좀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커플 검사로 많이 상담할 때, 부부 상담할 때도 이 검사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얘가 좀 커플끼리 같이 검사하고 부부끼리 검사했을 때 보기가 참 좋아요. 이제 같은 기질을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이 기질에서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적 민감성에 의해서 이게 다름으로 인해서 또 혹은 같음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의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부분은 인내력과 함께 이게 이제 그 유지 시스템이거든요. 행동 유지 시스템. 행동을 여기서 이제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보상이 없더라도 그 행동을 지속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거는 이제 주로 사회적 보상에 얼마나 민감한가이잖아요. 사회적 보상에 민감하신 분이 당연히 이 지표가 높게 나타날 거고, 그게 낮으신 분들은 낮게 나타나겠죠. 그럼 사회적 보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죠? 친밀감을 느끼고 같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같이 뭔가를 협업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보상인데, 또 우리가 거절이나 아니면 비판, 눈치 보는 거, 이렇게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 거를 더 많이 보류하거나 희생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의 보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보상에 얼마나 민감하냐, 또 그러한 보상이 없더라도 관계를 위해서 얼마나 조금 애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냐 낮으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만약에 이제 커플에서 높다,
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자기 마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마음도 그렇고 민감하게 잘 알아맞혀요. 표현도 잘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공감 능력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런 이제 공감 능력도 좋은 거고 표현 능력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 접촉, 연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크레파스 색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한 24색깔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낮으신 분들은 색깔이 한 4색깔, 6색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이나 이런 마음을 상대가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죠. 근데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뭘 알아달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나한테 없는 색깔인 거예요. 뭐 고동색, 하늘색, 황금색, 뭐 이런 연녹색, 이런 것들은 나한테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공감해야 되지?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그래요. 자기 마음도 그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색깔의 감정이 나한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밖으로 어떻게 조금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굉장히 자기 경험이나 정서를 잘 꺼집어내요. 표현해요. 근데 이제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뭘 그렇게 알려고 하지? 꼭 그렇게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 걸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또 민감성 높으신 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상처 받는 건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분들도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침범처럼 느껴지고 상처로 또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그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이 관계에서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치 그 왜 개와 고양이 있잖아요. 물론 조금 회피적인 강아지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아주 친밀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강아지들, 개과 이쪽에 있는 분들은 더 이렇게 조금 애정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고양이하고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의 이제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여기 이제 하위 요인 중에 의존 독립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관계에서 서로 이제 좀 의존적인 사람도 있고 보다 독립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의존이라는 의미 중에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 말이나 평가, 시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의 표정 이렇게 보면 뭔가 좀 표정이 안 좋으면 왜 그러지? 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좀 그걸 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분들은 별로 그런 거를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표정을 다 드러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정도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배려심 없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 민감성 하나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서로 간의 갈등, 커플, 부부 간의 갈등은 상당히 좀 많이 이해될 수 있고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보니까 조금 예전에는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이 검사를 통해서 좀 서로를 이해했다면 요즘은 아예 관계를 깊게 시작하기 전에 오시더라고요. 사귄 지 한 달, 2달 이렇게밖에 안 된 이제 커플 분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조금 이 검사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오시고 신혼부부. 사실 커플일 때 결혼 전에 사귀는 것과 또 결혼 후에 삶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또 자녀라는 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또 많이 이 검사를 활용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검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다 모든 검사는 한계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확인하고
서로를 알고 사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TCI 검사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렸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기질 가운데 사회적 민감성이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봤는데요. 얘가 다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 또 서로 그게 반대인 분들 이렇게 서로 그게 어떤 조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성격 자율성이나 연대감, 자기처리 어느 방향에 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 기질이 어떻게 지금 이분의 어떤 삶에서 영향을 주고 있고 조절되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얘가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구는요, 잘 활용하면 상담 회기도 우리가 조금 좀 줄여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담의 어떤 목표도 구체적으로 좀 설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문제들 중에 어느 곳에 우리가 먼저 좀 집중해야 되나, 이걸 정하는 데에도, 물론 이제 상담사 혼자 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서로 합의해서 정해져 가는 부분인데 그런 걸 이제 같이 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루주기였습니다.